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작은 대학 한동대학교에서 헌법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구근입니다. 앞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오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는 세 가지 방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 제가 선택한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우리 여러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촛불을 들고 함께 노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헌법을 함께 노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고민한 내용을 짧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의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는 첫 번째 방식은 지금 방금 읽으신 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밋밋하게, 재미없게, 때로는 조금 귀찮게, 별 생명감 없이 읽는 것입니다. 약간 좀 뜨악한 이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밋밋하게 읽어지는 대한민국 헌법하고 그 헌법을 시민들이 광장에서 함께 노래 부른다는 것하고 뭔가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읽으면서 놓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읽는 두 번째 방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읽기의 핵심은 헌법의 주어를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어 공부들 잘 하셨으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국어학자라면 당연히 그 대답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학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전체의 주어를 우리 헌법 전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 전문은 한 문장입니다. 무지무지 긴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국민이 우리 헌법의 주어입니다. 저는 우리 헌법 제1조를 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어를 꺼내서 그 주어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헌법 제1조에 숨겨져 있는 한 문장을 부활시켜 읽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대한국민이 이제 다시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대한국민 가라사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국민 가라사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한번 이 숨어있는 문장을
부활시켜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시작! 우리 대한국민이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대한국민이 다시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거하고 이 두 번째 주어를 중심으로 주어의 입장에서 읽는 것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꿈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헌법의 주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주체, 여러분과 제가 그 주체의 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주어인 우리 대한국민을 부활시켜서 헌법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 1조가 죽은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로, 꿈틀거리는 이야기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식은 뭐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래된 사진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 헌법이 처음 만들어져서 공포되던 1948년 7월 17일 날,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금 상상력을 여러분 발휘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60년 전에 저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리에 우리 대한국민들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 살펴보시면 앞에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미 군정의 사령관 존 하지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계시고요. 또 5월 10일 선거를 주관해 주었던 유엔의 대표단들도 저기 계십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다. 만약에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이 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일본 왕이 아예 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종 황제나 태조 이성계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을 읽는 세 번째 방식은, 주어가 있었으니까요, 그 헌법을 듣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헌법은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풍부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 총독 앞에서 지금 이 헌법이 말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국민이 조선 총독에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일본 왕한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국민이 일본 왕에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존 하지 미군 중장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 중장, 미 육군 중장 존 하지에게 대한국민이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주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독립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해방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고종 황제나 태조 이성계 앞에서 한번 이렇게 선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종 황제님, 태조 이성계 어르신, 우리 대한국민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식민 지배에 시달리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선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국민이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식민 지배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빨리 독립하십시오. 빨리 나라를 찾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여러분, 상대방을 끌어내서 주어와 상대방 사이에 컨텍스트를 상정하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헌법 제1조가 갖고 있는 그 풍부한 의미가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그 상대방 중에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상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헌법의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이 헌법의 의미, 제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찾는다고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상대방은 뭐 고종황제나 조선 총독이나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동료 대한국민입니다. 그 동료 대한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 대한국민들이 함께 선언하고 다짐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동료 대한국민을 상대로 이 헌법 제1조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한 어르신을 늘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다들 아시죠?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박사셨습니다. 이분은 1948년도 5월 말부터 시작되었던 재헌국회의 국회의장이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 선포식에 재헌국회의장으로서 그 식 전체를 주관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이승만 박사는 본인이 양녕대군의 장손이십니다. 그래서 이씨 왕가의 왕손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 어르신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왕가의 자손으로서, 귀족의 태생으로서, 양반으로서, 독립유공자로서, 국부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부터 대한국민 그 누구와도 전혀 동등한 한 사람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예롭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과 동등한 시민됨을 가지고 이제 나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두가 국부라고 생각하는 이승만 박사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제가 지금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상상을.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재헌국회의 국회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올라가서 다 이런저런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양반이건 평민이건 지주건 소작이건 경상도건 전라도건 상관없는 모두가 다 동등한 시민인 것 그것만으로 그 감격, 그 뿌듯함 같은 것 말씀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그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이 헌법 1조를 노래 불렀던 이 분들이 결국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느꼈던 어떤 감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헌법을 다르게 읽기에서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드린 이 방식으로 헌법 제1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문서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헌법의 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 헌법을 함께 선언하고 고백하는 동료 대한국민에 대한 깊은 경의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